한류마이너스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한국의 방식. 한국은 거리를 질주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휴전국 한국에 여행 온 건 내 생애 최악의 실수. 한국으로 가족여행 온 포르투갈. 군인가족 부산바다 도착하자마자 경악한 이유. 여기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오게 되었다는 포르투갈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인들이 위기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관찰하는 모습에 분노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는 이들에게 웬 한국인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이내 자세히 보라는 듯 뭔가를 가리키자 이들은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에서 해군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 하파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해군 본부 소속으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훈련 및 군사 교류를 해왔고 포르투갈 해군력 증진을 위해 정말 숱한 파견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에는 장기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휴가는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떠날 아주 좋은 기회였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여행지 선정부터 큰 난항을 겪게 되었는데요. 저는 파견 갔던 국가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느낀 일본을 선택했지만 딸 카를라는 한국 아니면 가지 않겠다며 드러눕기 시작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딸은 한국 드라마에 거의 미쳐있다시피 한 상태라 그녀에겐 해외여행하면 한국밖에는 떠오르지 않는 상태인 모양이었어요. 사실 저는 육해공 전력 중에 해군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에는 아직 파견 가본 적이 없었고 한국은 아직 휴전 중인 위험한 국가라고만 생각했기에 카를라를 말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집 센 자신의 엄마와 똑 닮은 카를라는 그럼 자신과 엄마만 한국에 갈 테니 저는 그저 돈만 달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의 앙칼진 태도에 한숨을 내쉴 뿐이었고 그렇게 억지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공항을 나오자마자 갑자기 카를라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는데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며 머리를 감싸 쥔 카를라는 공항 한편에 위치한 부스로 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부스에서는 휴대용 와이파이를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고가의 장비를 대여한 뒤에는 그저 한국 곳곳에 위치한 외국인 안내소에 반납하면 되는 아주 간편한 체계까지 갖춰져 있었는데요. 포르투갈에서는 포르투나 리스본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면 이러한 휴대용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 자체가 없어서 애초에 휴대용 와이파이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절도 문제 때문에 비싼 장비를 보증금 없이 빌려주는 경우도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경제적 수준과 사람들의 수준이 포르투갈과는 차원이 다른지 정말 놀랄만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본 휴대용 와이파이의 속도도 굉장히 우수해서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저는 일본에 갔을 때 포켓 와이파이를 대여한 적이 있는데 애초에 일본은 외국인 전용 요금제를 내국인 요금제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속도와 품질도 매우 떨어져서 꽤나 실망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일본보다도 훨씬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우수한 모습에 놀라는 한편 제가 뭘 했어요? 그러니까 진작 한국에 오자고 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듯한 우쭐한 표정을 짓고 있는 카를라를 보고 알 수 없는 민망한 감정이 들어서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공항을 빠져나와서 경상도에 위치한 바다로 향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관광지 바다가 아닌 한적한 바다를 즐기고 싶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강원도나 부산 같은 유명 관광지 바다가 아닌 한적한 경상도의 바다를 선택했는데요. 역시나 한국의 바다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저희는 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며 조금 돌아가더라도 한국의 멋진 풍경을 즐기며 여행하기로 했는데요. 카를라는 한국의 산과 나무 그리고 고층 건물과 조화된 바다의 모습에 넋이 나간 듯 아무 말도 못했고 저는 한국의 멋진 풍경을 가슴으로 담기 위해 몇 번이고 차를 세웠을 정도로 한국은 정말 신이 내린 자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아는 채 경상도의 바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과 제 조국인 포르투갈의 바다 모두가 아름다웠지만 저는 포르투갈과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한국 바다의 모습을 눈치채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의 바다는 관광객들을 위한 인프라가 굉장히 우수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해수욕장 근처에 웬 정체불명의 건물이 덜렁 놓여 있길래 저는 도대체 저게 뭐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건가 싶어 다가가 봤는데요. 그리고 건물의 문을 염과 동시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알고 보니 그 건물은 추운 겨울철에 바다에 입수한 사람들의 체온을 빠르게 올려주기 위한 보온시설로 매우 따뜻한 공기가 관광객들의 차가운 몸을 녹여주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바닥은 마치 발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무척이나 뜨거워서 그곳에서 젖은 옷을 말려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포르투갈의 해변에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해서 포르투갈의 온화한 겨울철 온도에 방심한 여행객들이 저체온증으로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매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수준급의 인프라를 통해 사고를 미리 예방한다는 점은 매우 존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 카를라가 마치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녀에게로 눈을 돌리니 웬 샤워시설과 동영상으로만 봤던 사우나 시설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샤워시설에는 풍부한 온수와 기본적인 세면도구까지 무료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포르투갈에서는 공용 식수대마저 지역 조직에게 전부 점령당해서 그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게 현실이기에 저는 온수가 나오는 공용 샤워시설과 사우나가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아직도 후진적인 시민의식과 낡은 제도뿐인 포르투갈과는 차원이 다른 선진국인 듯 싶었죠. 그렇게 해수욕장 주변을 살펴본 저희는 이제 한국의 아름다운 바다를 본격적으로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해수욕장 쪽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에는 웬 군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수평선 너머의 무언가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대체 뭘 보는 건가 싶어 의문이 들었는데 이내 그들의 시선이 향하고 있던 곳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익수사고가 난 듯 수평선 너머로 누군가 허우적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군인들과 구경꾼으로 보이는 다른 한국인들은 그 장면을 그저 보고만 있더라고요. 아마 군인들은 익수자를 구출하려고 온 모양이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긴급 상황에 손을 놓고만 있는 건지 저는 한국 해군은 정말 형편없는 군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사명감이 매우 높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도저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그대로 익수자를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웬 중년의 한국 남성이 물에 뛰어들려는 저를 말리더니 이내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한가운데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정체불명의 보트 한 대가 신속하게 익수자에게 접근하더니 이내 익수자를 태우고 빠르게 모래사장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AI 기술을 통한 구조보트가 상용화되어 있었고 군대 차원에서 이러한 전문적인 훈련까지 실시할 정도로 전술적으로도 체계화되어 있던 거였죠.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내 군사용 해상 기동 헬기에서 한국인 군인 한 명이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내리더니 그 즉시 모여있던 군인들은 삼각 수영 팬티 하나만 입고 추운 바닷속으로 망설임 없이 입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이들은 아무런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익수자에게 접근했고 이내 순식간에 입수한 동료 군인을 물 밖으로 건져냈어요. 이건 제 군인으로서의 수십 년간의 경력을 전부 부정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전문적인 훈련은 정말 본 적조차 없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연합훈련에 참가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극한의 온도를 체험하기 힘들어서 저희 부대는 혹독하기로 유명한 일본의 바다에서 일본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했거든요. 그러나 일본 해군 측은 날씨가 생각보다 추워서 부상 우려가 있다며 이번 훈련은 입수 없이 진행하겠다는 다소 황당한 통보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해군이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이러한 황당한 감정도 잠시 이내 포르투갈 군을 비롯한 나머지 유럽 국가 부대들도 이때다 싶어 입수를 포기하는 정말 가관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심지어 일부 일본군들은 날이 추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며 아예 훈련장을 이탈하여 숙소에서 이불을 덮고 쉬다가 발각되기도 하는 등 정말 영락없는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군은 차원이 달랐어요. 그때의 일본 날씨보다 한국의 겨울철 날씨가
더욱 혹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들은 정말 아무런 불평 없이 저는 이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고 정말 있던 추위도 전부 날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까 전에 저를 말렸던 한국인 아저씨는 번역기를 사용해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은 한국의 해병대 출신이라고 밝힌 그는 현재 한국 해군이 이곳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해줬을 뿐만 아니라 입을 벌린 채 얼이 빠져있던 제게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라냐며 한국 남자들은 살면서 이 정도 훈련쯤은 전부 거친다는 말을 건넸죠. 저는 한국이 징병제 국가였던 것을 잊고 있던 거였습니다. 도대체 5천만 인구의 절반이 저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나라는 실전에서 얼마나 강할지 저는 최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강인한 한국군의 모습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나게 묵직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바위처럼 보이는 물체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포르투갈 군에서는 갖고 있지도 않은 상륙 돌격 장갑차가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저희 쪽으로 돌격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훈련을 실전처럼 진행하는 한국군의 모습에 정말 군인으로서 무한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애초에 이러한 최첨단 군사 장비가 전무하며 그나마 있는 장비들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훈련조차 전부 생략해버리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다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군은 분명 고가의 최첨단 무기와 강한 해군력을 갖추고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군사 장비들을 한번 운용하려면 기름값이나 검사 비용 등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그저 모든 훈련을 모의 훈련으로 진행하자는 황당한 주장을 했거든요. 덕분에 저희는 골판지로 만든 가짜 소총을 메고 포탄을 쏘는 것도 전부 진짜 포탄을 쏘는 대신 고함을 지르는 것으로 대체하는 그야말로 생쇼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엄청난 모멸감이 들었지만 일본군들은 이러한 황당무계한 훈련 방식이 당연하다는 듯 열심히 고함을 지르며 모의 훈련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본군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실제 상황에서 자신들의 고평가된 군사력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죠.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애초에 한국군은 자신들의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이 자신 있었는지 훈련 자체를 공개훈련으로 진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기동할 때마다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장갑차와 헬기까지 운용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 군사기밀이라고 볼 수 있는 훈련 모습을 어째서 저 같은 외국인도 볼 수 있게 허락해주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군의 모습은 저희가 안다고 한들 따라잡을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압도적인 화력이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러한 허접한 훈련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모든 시민들의 구경을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훈련을 받는 연합군들의 휴대폰마저 전부 압수하는 추태를 보여줬는데 한국은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평소에 군대 이야기라면 학을 떼던 카를라도 한국군의 멋진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렸는지 추운 날씨에 몇 시간이고 서 있어도 전혀 불평 없이 한국군의 훈련 모습을 침까지 질질 흘리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정말 끝까지 저희를 놀래켜주더라고요. 어느새 날은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어두워서 시야 확보조차 힘든 상황임에도 방독면까지 써가면서 훈련을 이어나갔거든요. 포르투갈에서는 방독면을 착용하면 숨쉬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예 방독면 훈련 자체를 건너뛰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국의 군인들은 정말 아무런 불만 없이 훈련에 임했고 저는 포르투갈의 해군 장교로서 남의 나라의 군인들을 보고 존경심이 든다는 점에 약간의 부끄러움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 해군의 연합훈련을 홀린 듯 지켜보다가 이들의 훈련은 새벽이 넘어서도 계속된다는 해병대 출신 아저씨의 말을 듣고 숙소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숙소에 도착해서도 한국군의 훈련 모습이 잊히지가 않아서 멍하니 생각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한국군에서 그나마 약체라고 평가받는 해군이 이 정도인데 이들의 육군과 공군력은 대체 어느 정도일지 정말 상상조차 안 됐거든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그저 북한과의 휴전 중인 위험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지만 이들의 진지한 훈련 모습을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군대뿐만 아니라 오합지졸인 유럽의 군대들을 전부 모아도 한국의 작은 섬인 제주도조차 점령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뭐 이러한 생각도 잠시, 저는 일전에 봤던 해수욕장 내 보온시설처럼 바닥까지 데워주는 매우 효율적인 한국의 난방에 10분도 버티지 못하고 눕자마자 잠에 들어버렸지만 말입니다. 저희 가족 3명 중 그 누구도 불을 끌 엄두조차 못 내고 마치 수면가스라도 흡입한 듯 그대로 골아떨어진 것을 보면 한국의 난방시설은 매우 과학적인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건물 밖보다 안이 더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난방시설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한국의 기술력은 일본을 아득히 뛰어넘은 지 오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수준 높은 나라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약간의 자책감마저 느꼈을 정도로 한국은 제게 압도적인 모습만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저희는 경상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움을 한껏 즐기며 2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온 상태인데요. 해군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해군력 순위는 말 그대로 그저 순위일 뿐이니 포르투갈군이 진정한 군사 강국인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추진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소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지만 만약 저희가 한국군에게 강습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군에게 많은 것을 배워오지 않으면 서울역 저희는 유사시에 절대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을 확신하거든요. 카를라, 아주 잘했시아 덕분에 아버지도 많이 느끼고 갔네. 한식은 어땠으냐? 다음에 놀러와서 한식평도 해줘.